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은 저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의 밀착 지도, 실시간 투자 전략을 무료 메시지 통해서 손쉽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시거나 자,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첫 거래일 양지수 함께 빨간불을 켜내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코스닥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1시쯤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2670선 가까이 다가섰고 코스닥은 1.5%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작년 9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870선 위에서 종가를 썼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제조업 PMI는 47.9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앞서 공개된 예비치였던 48.2도 밑돌면서 업황 위축을 시사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 3% 넘게 밀리는 등 기술주들의 부진에 나스닥 1.6% 넘게 떨어졌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백강훈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잡아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인데요. 두산로보틱스 여전히 어제 종가 기준 15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LS전선아시아, 이제는 LS에코에너지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함께 80% 넘는 수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알려주셨던 대동은 포착 이후 또 포스코와 로봇 관련된 이슈가 살아나면서 어제 종가 기준 23.5%의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잠시 후 자세한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백강훈 멘토님께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해 첫 거래일 잘 보내셨나요? 어제 좀 1시간 짧게 진행된 장이었지만 우리 시장 출발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런 흐름 올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붉은 해처럼 더욱더 높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오늘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 이번 주에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좀 멘토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서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1월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새해가 됐으니까 좀 작년에 있었던 그 뭐 매매 전략이라든가 투자 습관 안 좋았던 것은 다 잊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투자 습관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강훈 멘토님이 작년에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 횟수가 조금 줄어드셨어요. 너무나 아쉬우실 텐데 이번 주 그렇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남은 장중 동안의 전략 그리고 이번 주 마무리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면 안으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멘토님과 이 종목들 얘기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멘토님 무료 방송이 일정이 있는데 이 무료 방송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오후 8시에 유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하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 고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검색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편하게 알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멘토님은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리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멘토님이 11월 1일부터 합류해 주시고 2달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채워주셨습니다. 멘토님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15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11월 중순에 미리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익 종목들로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데 저희는 좀 최근에 알려드렸던 종목 오늘 리뷰 통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8일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8.5%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에 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좀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일단 이 표만 봐도 배부르네요. 너무 수익을 봐도 너무 배부르고요. 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로보티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방송에 공개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좀 여러 번 하는 편이에요. 물론 맞아요. 이제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황에도 맞나 이 종목에 대한 기업이 맞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을 추적해요. 추적하고 관찰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방송에서 저는 한 종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을 매일매일 합니다. 얘기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석은 정말 끊임없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 끝나지 않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좀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로보티즈 전체적으로 넓게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이 45,000원 부근이죠. 45,00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25,000원 강력한 박스권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바닥권에 속해 있죠. 그렇네요. 지금 누가 봐도 바닥권에 속해 있습니다. 바닥권에 네. 속해 있고요. 이 제가 상승을
초입점 부근이다 좀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항상 로보티즈를 공개했었을 때 이제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초입점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향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과 전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요. 갑자기 수직 상승이 쉽지가 않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횡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보다는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난 뒤에 그 뒤에 움직이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로보티즈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야 지금 수익권이 있을 테니 제가 바닥 구간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 구간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막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잡기에는 좀 고점 부근이겠죠. 지금보다는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고려하심이 좋은 것 같고, 이걸 조금 넓게 보게 되면은 눌림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봤을 때 눌렸다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을 눌림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로봇 그 산업이라든가 테마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쉽게 죽지가 않고요.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을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멀리 보면 저점 구간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을 하기보다는 눌림목이 왔을 때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2월 18일과 12월 27일 두 번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로보티즈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테마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멘토님이 이 로보티즈 저희가 국내 최초 또 국내 유일 이런 좋은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구간에 속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 멘토님 이 종목 역시나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대동, 저희 뭐 우리나라 농기계에서는 이 대동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14,470원 이때가 저희 소개해 주신 당일 시가 기준이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3.5%, 사실 이 수익도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 멘토님 대동 조금 더 길게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대동도 추가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은 제가 원래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이라 네. 여러 번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다만 이런 포인트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대동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동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원래 제가 원하고 바랬던 거는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입니다. 횡보를 더 이어가길 바랬어요. 횡보를 더 이어가고 서서히 우상향 시키면서 뭔가 좀 고조시키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바랬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대동은 전고점을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하고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올라갈 때가 있는 거고, 천천히 우상향 시키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목과 집중을 받은 다음에 화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원래 되게 멋진 건데, 그렇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급하게 약간 떠버린 느낌이죠. 너무 급하게. 네. 우리가 뭐 TV 봤을 때 스타도 반짝 스타가 있잖아요. 네.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대동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나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너무 축하드린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도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대동 끝난 거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 큰 상승이 나오긴 어렵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동의 현재 모습을 보면 지속적으로
횡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분봉으로 볼게요. 네. 분봉으로 60분봉으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실 겁니다. 상승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으니 무언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이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어떤 자리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네. 제가 안타까운 게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특정 하나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다고 그리고 특정 누군가가 그 기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기준봉 이후에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거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 정도로 공부해서 그 정도 기법으로 만약에 수익이 쉽게 나는 거였으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지도 않고요. 이런 주식 방송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게 뭐냐면 애석하게도 지금 물려있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겠죠?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물려있던 분들 보세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한 달 가까이 이 가격대에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물려있거나 홀딩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겠죠.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대동 탈출해야지 하고 드디어 빠져나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대동에 대한 기업을 좋게 보시고 지속적으로 우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대동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뭐 AI,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정치 테마주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키높이를 뭐 재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9월 달에 이 가격대에 마이너스 40% 넘게 물려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왔을 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빨리 매도하고 싶다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겁니다. 갑자기 올라오는 걸 저 원하지 않았다고. 너무 죄송한데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골칫거리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골칫거리가 해결되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골칫거리가 해결되려면 빨리 올라갔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더욱더 바닥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여기 있는 분들이 희망도 안 품고 그냥 매도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희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종목은 안 되겠다. 지금 AI 반도체 계속 올라가고 바이오주 계속 올라갔는데 나만 왜 이래?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긋지긋하니까 매도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 방해하는 물량이 없어져서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죠? 음봉이 왜 나오나요? 뭐 기업이 안 좋은가요? 끝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업하고는 별개라고요.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죄송한데 다 내려야 가요. 많이 보셨죠? 다 내려야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애간장을 태우는 건데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동은 상승할 확률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유자 영역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대동이니까 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던 거지. 만약에 다른 종목, 다른 기업들 뭐 대동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동이랑 똑같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고 진입해야지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손실 볼 확률 높아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동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날 수가 있던 거지 이런 똑같은 패턴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대동에 대한 지금 리뷰를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동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가이드라인이 되고 길잡이가 됐기 때문에 대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대동 리뷰를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보듯 그냥 TV 보듯 보시면서 그냥 마냥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초점 없이 보지 마시고요. 아침이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동을 제가 왜 전략적으로 공개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마냥 시청하듯이 보지 마시고요. 지금 눈 마주쳤잖아요. 시청하듯 보지 마시고요. 왜 이 대동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지 그리고 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지 지금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멘토님이 대동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랬지만 우리 포스코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등과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대동이라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저희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장 열리기까지 지금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이제 올해 두 번째 시장이 또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멘토님이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도 올해 좀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오전 공략주로는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좀 주가가 상향으로 오픈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뭐 반도체 기업이죠.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퀄리타스 또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좀 향해 있죠. 네. 오픈엣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할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이 강해요. 굉장히 좀 힘이 강하고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제가 대동에서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예요.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고요. 이거를 좀 분봉으로 얘기 드려볼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우상향의 박스권이 눈에 봐도 보이게 됩니다. 네. 현재 우상향의 박스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계속 강력하게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저점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어떤 거예요? 반등이 강력하게 나온다. 반등이 강력하게 나온다. 모습 보이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올까요? 왜? 설마니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개인 혼자 사실은 뭐 진입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떤 의미냐면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외인, 기관, 그다음에 뭐 여러 수급들이 이 세 개의 매수 주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공통되게 정해졌던 겁니다. 어떤 걸로요? 저점 구간이다라고 정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과거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쏟아서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다시 상승이 쭉 이어가다가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공통점, 즉 3개의 매수 주체들이 지금 가격대가 저점 구간이라고 인식을 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습도 봤을 때 아, 지금 구간은 저점 구간이겠구나 라고 학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저점 구간이니까 무조건 반등이 나왔다. 저점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나오겠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번 정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점이 갱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4번째에는 신고점 갱신이 됐기 때문에 달라요. 3번째도 다르고 4번째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저점에서 미리 진입을 했던 분들은 이제 매도해야지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자리가 부담스럽다고요. 너무 높다고요. 이해되세요? 멀리 보면 너무 높잖아요. 그렇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려 1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8,000원까지 쉼없이 올라갔어요. 쉼없이. 그냥 갖고 있었어도 무조건 수익이었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현재 수익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곧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진입을 하시게 되면 수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잔소리 조금만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가 또 질리는 것처럼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공부하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만 계속 볼 거였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떼돈 벌었다니까요. 참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제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질문의 내용은 달라요. 근데 결은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저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공부하시라니까요. 진짜 몇 번 말씀드려요 도대체. 그렇게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 몇 번 말씀드립니까 도대체.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고 지금 국내 증시가 어떻고 반도체 업황이 어떻고 기술적 분석이 어떻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부하시라고요. 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매매하시게 되면은 수익 볼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만 보신 분들은 손실 보실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고요? 어제 미증시가 조정을 강하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업황, 반도체 테마가 굉장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업황 뉴스,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미국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진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제가 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완벽하게 했는데요. 멘토님 왜 오늘 제가 수익이 안 났을까요? 이것만 보니까 안 나죠. 이것만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안 된다니까. 미국 증시도. 여러분 제가 어제 몇 시에 잔지 아세요? 저 새벽 3시에 잤습니다. 제가 왜 새벽 3시에 잔지 아세요? 오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 증시를 괜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을 준비해야 되니까 본 겁니다. 저도 지금 졸려요. 지금 정신이 몽롱하거든요. 졸려요. 근데 왜 어제 제가 늦게까지 미국 증시를 볼까요? 매일매일 왜 볼까요? 오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공부를 정말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워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하고 얘기 나누시고 강의도 받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왜 자꾸만 제가 안타까운 게 방송 이거 내용은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봐요. 제가 오늘 공개하는 제목만 딱 보고 그것만 공략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실 보실 겁니다. 그러시는 분들 다시 얘기 드리지만 방송 차라리 보지 마시고 우리 구색은 냄비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기부하세요. 어차피 잃을 건데 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화내고 싶어서 제가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가지만 보고 하시면 어차피 손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입장하셔서 저랑 많은 얘기 나누시고 정말 여러분들 수익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 됐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아셨죠? 네.
멘토님께서 오늘 저희 장 시작 전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간밤 나스닥 지수 좀 급락이 나왔고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 한 2달 동안 굉장히 쉬지 않고 올라온 만큼 이제는 너무 고점에 위치해 있다. 조금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 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도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얘기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은 멘토님의 이런 전략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다. 저의 투자 습관도 올해 좀 새해 목표를 새로 세워서 바꿔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하단 자막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링크 통해서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빠르게 좀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올해 2024년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멘토님, 저는 이 종목 이름을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영어 선생님께서 항상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명은 파인엠텍입니다. 자, 파인엠텍 아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폴더블 폰 관련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자세한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폴더블 폰 관련주죠. 파인엠텍입니다. 기업의 네.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T 부품을 제조하고 제조하는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힌지 모듈이죠. 힌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폴더블 폰의 핵심입니다. 접지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힌지를 현재 삼성에 공급하고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이슈를 받으면서 대표적인 폴더블 폰 관련주로 테마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EV 모듈이라고 해서 전기차 부품을 현재 생산하고 개발, 공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신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쿨링 블럭이라고 해서 네. 배터리의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번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폴더블에 저는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폴더블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이번 달 말일이죠. 이번 달 말일에 드디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삼성의 신규 핸드폰이 공개가 될 예정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폴더블 폰이 앞으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 겁니다. 좀 더 얘기 드려볼게요. 삼성이 3분기에 폴더블 폰 점유율이 75%입니다. 이거는 독보적으로 1위예요. 아시겠지만 삼성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또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화웨이의 3분기에 세계 판매량은 약 48만 대, 점유율은 7.2%.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19년도 이후에 한 해에 약 70% 이상으로 고도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앞으로 약 2,500만 대 정도 폴더블 폰이 출하가 예상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파이넴텍이 중국 시장의 매출도 물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폴더블 폰의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사실 파이넴텍이 갖고 있는 게 폴더블 폰 관련주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폴더블 폰 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온디바이스 AI라는 그 타이틀이 탑재가 되고 나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폴더블 폰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업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스타일 자체도. 근데 앞으로 이 AI,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핸드폰이 나온 순간부터는 지금보다 더 고도의 업무가 가능해지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지금 소외된 섹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네. 폴더블 폰이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동 공개할 때만 해도 왜 갑자기 농슬라죠? 얘기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느려요.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현재만 바라보시잖아요. 아, 지금 뉴스가 떴으니까, 아, 지금 뭐 반도체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반도체 고점인 것 같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반도체 실제로 내려갔잖아요.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느리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매매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생뚱맞게 폴더블 폰인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미리. 해서 제가 앞으로 공개할 파인 엠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기술적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파인 엠텍이었습니다. 폴더블 폰, 이 힌지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차 쪽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는 오늘 폴더블 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폴더블 폰 점유율 1위인 사실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파인 엠텍이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달 말 새롭게 온디바이스 AI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모멘텀들을 앞두고 멘토님이 파이nem텍 저희 좀 발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멘토님 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종목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셨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 얘기는 잠시 후 멘토님의 고투더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1월 3일 수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7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간밤에 조정받은 미국 시장을 따라서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조금 넘게 내리면서 2641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8%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 87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80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560억 정도 사자세로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까지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는 토스 관련주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월드가 오늘장 11% 정도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MBT와 한국전자인증도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폐기물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태영건설 14% 가까운 급등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태영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이런 주식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소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수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파이nem텍에 대한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유일하게 백강훈 멘토님 만나볼 수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선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 폴더블폰 관련주로 파이nem텍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종목의 자세한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nem텍 현재 좀 차트상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뭐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잔잔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멘토님 또 파이nem텍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격 자리부터 한번 소개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nem텍의 일봉상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제가 선을 거쳐 7,500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7,500원은 과거로부터 봐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임이 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시면 바닥을 잔잔하게 다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바닥임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금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공통된 그런 분모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말하면 27일 날 12월 27일 날 작년에 약 12% 정도로 급상승이 좀 나온 편입니다. 나온 편이나 이 부분을 사실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저는 이 앞선 매물대가 좀 걱정이 되는 편이죠. 앞선 매물대를 좀 볼게요. 보시면은 약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까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강력하게 뭐 매물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되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설마니 갑자기 뭐 파이nem텍이 급상승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갑자기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요? 지금보다 조정의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한번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쭉 우상향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와야 된다. 눌림목의 구간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걸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종목이 갑자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좀 조정과 눌림이 나온 후에 모습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그러면 역시나 제가 얘기 드렸던 안전한 가격대인 약 7,500원 부근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멘토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 파이nem텍의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닥자리 좀 잘 다져가고 있지만 12월 말 작년 연말에 조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안전하게 담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이 살펴보고 계신 주요 가격 라인은 7,5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하면서 투자를 쉽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오늘 방송이 이번 주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3989라고 밀키트라고 내용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지금 가깝게 비춰보시면 입장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지금 7분도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대 활용하셔서 남은 시간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오늘 장 저희 지금 출발한 지 13분가량 지났는데 지금 살펴볼 만한 실시간 특징주 얘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은요. 포스코 엠텍이 13% 급등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이제 거래소로 이전 상장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3%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장에서도 3% 정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눈에 좀 들어오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얘기 드려야죠. 네, 삼성전자 멘토님이 작년에 정말 8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시고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79,800원까지 어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얘기 드릴 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지수를 좀 봐라 얘기를 항상 드려요. 삼성전자 물론 기업의 뭐 앞으로 업황 뭐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삼성전자는 우리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갑자기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상승장인가 하는 생각에 무리하게 갑자기 뭐 진입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장 아니고 미국 시장은 상승장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장 아니고 반등장이에요. 다시 계속 얘기 드립니다. 반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다시 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또다시 풀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죠.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가 연말에 정말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만큼 저희가 주의해야 될 구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멘토님 시간이 지금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뭐 반도체 관련 일부 종목들, SFA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빨간불 지켜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다른 종목 좀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볼 특징 중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 반도체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제주 반도체가 그 대장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약 8% 정도 상승하고 나서 강력하게 좀 조정이 나왔죠. 어제 그 우리 뭐 미국 증시가 반도체 여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테마의 하락이 거의 뭐 마이너스 5% 이상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게 되면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수직 상승이 나왔죠. 맞아요. 거의 뭐 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8,000원까지 수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하고 어느 정도 뭐 테마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어요. 물론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똑같이 너무 막 위험하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저점 구간에서 담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폴더블 폰 파이넴텍 그 얘기 드렸지만 아예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안전할 때 드리는 공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너무나 급상승이 나올 때 공개를 좀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저점 구간일 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SFA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어느 정도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각 기업들 간의 호재가 부족하다거나 기업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업황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뉴스를 많이 분석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하나 더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저는 공부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맨날 잔소리한다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고 수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니까 자꾸 글로 가게 되면 또 떨어지고 또 함정에 걸려서 무너지고 할 텐데 왜 자꾸만 그 길로 가시는지 가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제가 잔소리한다고 너무 좀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좀 좋게 좀 잔소리로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마지막으로 살펴주신 특징주는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최근에 CXL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간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 우리 시장 역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대응하자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멘토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 정리해보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공개를 앞두고 저희가 폴더블 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으로 파이넴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